한밤중에 소란이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에마드는 부인 라나를 찾아 황급히 대피합니다. 이들은 과연 건물이 무너지기 전 무사히 대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세일즈맨입니다. 지난 밤 건물은 다행히 무너지지 않았고 주인공 에마드와 라나는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무너져 내릴 뻔한 집에 다시 짐을 가지러 가죠. 그러나 이 집에서 다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인공 에마드와 라나 부부는 극단에서 연기하는 연극 배우들입니다. 특히 에마드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연극 리허설을 하던 중 에마드와 라나 부부의 사정을 들은 동료는 자신이 아는 집을 소개해 줍니다. 급한 대로 부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 집으로 향합니다. 집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에마드와 라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문 하나가 아직 굳게 닫혀 있었는데 전에 살던 세입자 여자의 짐이 아직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단 급한 대로 이 집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바로 이사에 착수하는 라나와 에마드. 그런데 이삿날인데도 전에 살던 여자가 방에 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늘 짐을 빼기로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죠.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지만 여자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짐을 뺄 수 없다는 답을 줍니다. 하는 수 없이 집을 소개해준 친구는 강제로 문을 따고 여자의 짐을 치우게 되죠. 그렇게 여자의 짐을 밤늦게까지 모두 치우는 라나. 그날은 남편 에마드가 연극 공연을 마치고 늦게 퇴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여유롭게 분장을 지우고 샤워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립니다. 라나는 당연히 남편 에마드인 줄 알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장을 보고 온 에마드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올라오는 계단엔 군데군데 핏자국이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에 황급히 뛰어 올라오죠. 아내를 애타게 부르며 찾지만 집에 그녀는 없습니다. 그녀의 흔적이라곤 오로지 화장실의 핏자국뿐입니다. 헐레벌떡 근처 병원으로 간 에마드. 그곳엔 아내 라나가 피투성이가 되어 머리를 꿰매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말에 에마드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라나를 구해준 이웃들을 만나는 에마드. 이웃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위에서 비명이 들렸고 누군가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라나가 문을 열어놓은 집에 누군가 침입한 것이죠. 그리곤 이웃이 올라가 보니 라나가 욕실에 피를 흥건하게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에마드에게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짐을 빼지 않은 여자가 매춘부였기 때문에 아마 범인은 그 여자를 만나러 왔다가 라나를 해쳤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다음 날 부부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료의 도움을 받은 채 자리에 눕지만 라나는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에마드는 말없이 라나를 간호하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곤 쿠션 밑에서 범인이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과 열쇠 꾸러미를 발견하죠. 에마드는 곧바로 집 주변의 차들을 수색합니다. 여러 차들을 수색한 끝에 결국 범인이 두고 간 차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그 차를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옮겨 놓습니다. 라나에게 범인을 잡을 수 있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는 에마드. 그러나 라나는 사람들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일이 계속 떠오른다며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극단으로 돌아와 공연 무대에 서는 라나와 에마드. 집에 혼자 있기 두렵다는 라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라나는 연극 도중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니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연극은 중단되고 팀원들 모두가 라나를 걱정하죠. 한순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에마드와 라나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라나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에마드는 속이 상합니다. 그리곤 그 집을 소개해준 극단 동료를 찾아가 추궁합니다. 어떻게 사생활이 문란한 전 세입자의 정체를 숨길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는 그저 돕고 싶었다는 변명에 서로의 감정만 상할 뿐이었죠. 늦은 밤, 에마드는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느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놈을 찾아내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에마드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찾아갑니다. 학생의 아버지가 교통국 직원이었기 때문이죠. 범인의 차 번호를 통해 그의 주소를 알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는 에마드, 그곳에서 차 주인으로 추정되는 마지드라는 인물을 알게 됩니다. 에마드는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뒤를 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접근합니다. 에마드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를 유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트럭을 이용해 이삿짐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곤 범인 마지드의 연락처까지 알아냅니다. 며칠 뒤 에마드는 그와 약속을 잡고 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장소는 지금의 집이 아닌 예전 그가 살던 무너지기 직전의 집이었습니다. 이윽고 벨이 울리고 범인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범인 마지드가 아닌 웬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마지드의 장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위가 일이 바빠 자신을 대신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마드는 김이 빠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에마드는 노인에게 사위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결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영화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영화를 풀로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마드는 천천히 노인에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폭로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의 사위가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극구 부인하죠. 결국 에마드는 당장 사위 마지드에게 전화를 해 이 자리로 불러낼 것을 요청합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사위에게 전화하는 것을 피합니다. 계속해서 핑계를 대더니 심지어는 사위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까지 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에마드는 결국 마지드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마지못해 노인은 전화를 받고 받았지만 여전히 우물쭈물한 태도로 일관하죠.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노인의 태도를 수상하게 여긴 에마드는 그를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끈질긴 말싸움 끝에 결국 에마드는 노인에게 신발을 벗어보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일이 있던 그날 계단의 핏자국이 만약 범인의 것이라면 분명 발에는 상처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노인의 발을 천천히 확인하는 에마드. 노인의 발엔 상처를 감싼 붕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진범이었던 것입니다. 에마드는 충격에 빠져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합니다. 노인은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자주 찾던 그 매춘부를 찾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안에 있던 라나가 비명을 지르자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또 맹세코 그녀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에마드의 계속된 추궁과 노인의 계속된 변명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갑니다. 둘은 격한 말싸움 끝에 결국 몸싸움을 하게 되고 에마드는 노인을 아주 좁은 방에 가둬놓게 됩니다. 해소 공포증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에마드는 유유히 집을 빠져나옵니다. 에마드는 곧장 극단으로 가 무대에 오릅니다. 에마드가 분한 주인공 세일즈맨이 관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결말에 복선이 될 만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연극이 끝나자마자 에마드는 황급히 뛰쳐나갑니다. 라나와 곧장 빈집으로 간 에마드. 방문을 열고 노인을 꺼냅니다. 다행히 노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정신 차린 노인을 다시 집요하게 추궁하는 에마드. 노인의 가족을 불러 모두 앞에서 노인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결심합니다. 에마드는 아직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죠. 하지만 노인은 35년을 함께 지낸 아내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다면서 울며불며 애원합니다. 그 모습에 라나는 결국 노인을 용서하고 보내주길 원하지만 에마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나는 결국 그 길로 집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나 라나는 황급히 다시 집으로 올라갑니다.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던 노인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이고 물을 뿌린 끝에 노인의 정신이 가까스로 돌아옵니다. 노인을 앉혀놓고 안정을 취하던 그때 벨이 울립니다. 에마드가 부른 노인의 가족이었죠. 라나는 에마드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면 자신과의 관계는 끝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과연 에마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노인을 보자마자 가족들은 울며불며 달려옵니다. 특히 그의 부인은 노인이 안쓰러워 울음을 터뜨리고 말죠. 에마드의 표정은 복잡 미묘합니다. 노인과 가족이 짐을 챙겨 떠나려는 그때 에마드는 다시 한번 노인을 부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 혼자 오라는 것이었죠. 가족을 안심시키고 결국 노인은 에마드의 부름에 응합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에마드, 그리곤 장롱에서 주섬주섬 물건을 꺼냅니다. 열쇠 꾸러미, 휴대폰, 그리고 매춘부에게 지불하려고 두고 갔던 노인의 돈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한데 모아 돌려주며 에마드는 노인의 따귀를 힘차게 후려갈깁니다. 에마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노인은 방 밖으로 터덜터덜 걸어나갑니다. 비참한 표정의 노인, 다시 가족들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노인은 다시 쓰러집니다.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보며 백방으로 노인을 살리려고 간호하는 가족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라나는 이 모든 사태에 눈물이 납니다. 에마드 또한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노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영화의 끝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곤 장면이 바뀌며 멍한 표정으로 분장을 받는 라나와 에마드의 얼굴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소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한 개인과 가정이 망가지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감독이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About Ellie,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같은 감독의 이전 연출작들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감독은 사실적인 연출을 위해 롱테이크와 핸드헬드의 촬영 방식을 자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의 오프닝 씬에서는 롱테이크를, 인물들의 갈등 상황과 클로즈업에서는 핸드헬드를 자주 사용한 것처럼 말이죠. 이를 통해 상황의 급박함과 인물들의 감정을 생생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자면 용서와 복수에 관한 영화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온전히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꼭 풀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